네, 이 파일은 쌤이 기출문제를 인문, 그 다음에 철학, 예술 영역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 모으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노가다 했거든요. 진짜 거의 단순 노동인데 복사 붙여넣기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총 페이지가 끝이 없다. 59페이지나 됩니다. 내가 이걸 다 했다고. 오이씨. 지금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사회 경제 지문도 했고 법 뭐고 과학 기술 지문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비문학만. 범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의고사들. 네, 이게 언제 모의고사인지는 여기 다 넘버링 해놨으니까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많아서 내가 답지를 다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푼 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가끔 생각나면 풀어보시되 답지는 알아서 EBS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하기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일단 뭐 필요하면 나중에 기말고사 전에 답지를 만들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이거 계속 풀고 있거든요. 시험 문제 내야 되니까, 또 여러분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이 다음 프린트를 조금 같이 열심히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에서 뭘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프린트입니다. 총 페이지가 6페이지거든요. 지금 일단 정독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고 영상을 좀 멈추고 프린트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깨닫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깨달은 바가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쌤이 이제 비문학 수업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실 문학 수업할 때도 거의 비슷해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쌤은 이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전, 클래식. 문제는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내가 이 노가다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하는데, 정리하는데. 해서 문제는 반복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으니까 요거를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이요. 여러분 다 읽어보았습니까? 나도 일단 다 읽어보았다 생각하고 일단 제일 밑으로 내렸어요. 하면서 이제 위에 것부터 밑에 걸 보면서 공통적인 게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은 2020년 3월 9월 모의고사까지 담았는데 2020년 3월 10월 모의고사도 있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인문, 예술, 철학 파트의 문제가 없었어요. 사회, 과학, 그다음에 기술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인문 지문이 왜 그렇냐면은 일단 난이도가 사회, 과학 지문에 비하면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한 지문당 평균적으로 지금 문제가 5개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적으면 4개, 많으면 6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문제가 5개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일단은 제일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은 문제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맥상 A에서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런 문제들, 어휘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휘력을 길러야 돼요. 모의고사에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지금 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능인데 여기 보면은 수능도 지금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단어 공부를 해야 된다. 모르는 걸 볼 때마다 네이버를 키든지 다음을 켜든지 어쨌든 사전을 찾아가지고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제발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 단어 문제예요. 하여튼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의 대부분이 지금 다 단어 문제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소름 끼쳐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단어가 딸리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서술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전개 방식이라는 말이 문제에 되게 많았을 거예요.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글의 흐름입니다.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글 전체의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봐서 알겠지만 특정 부분을 묶어놓고 뭐 A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해요. 어쨌든 전개 방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로 전개 방식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될 게 뭐다?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쓰는 말들을 여러분이 확인하려면은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59페이지짜리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돼요. 이제 문제를 공부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을 읽는 걸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문제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문제에 나오는 말, 문제에서 쓰이는 어휘, 그런 것들. 쌤 전에 보충할 때 무슨 보충이었지? 그 1학기 때 문학 보충 같은 거 할 때 애들한테 막 보여줬었어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학기 초반이었나? 하여튼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눈으로 확인하세요. 문제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선택지도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참고로 6월 모의고사는 출제가 조금 특이해요. 부산에서 내는 건데 6월 모의고사에만 보이는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건 살짝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형식론, 그러니까 형식론을 지우면은 뭐가 돼요?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게 여러분 다 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라는 문제고요. 빠지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다시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19년 어디 갔노? 2019년 수능 모의고사래. 수능에도 보면은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지문에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해서 이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의 세련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찾는다라는 거는 지문에 그 답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문에 답이 없으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겠다, 맞지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지문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거였어요. 뭐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또 많은 게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윗글의 내용, 그 다음에 뭐 바디 위의 견해 뭐 이런 거는 글 전체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냥 글 전체를 범위로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이라고 하는 것으로 범위를 되게 줄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은 보통 글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소재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문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견해가 다른 사상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한 사상가나 한 철학자가 얘기한 어떤 그런, 오늘 지문에서 볼 건데 개념이 있으면은 그 개념과 상반된 개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두 개를 묶었다라는 거는 두 개가 서로 좀 다르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정보들을 연결짓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이런 지문을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이거 다 끝나고 한 번 더 리바이벌 할 건데, 중요한 개념, 모르는 말, 낯선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그것과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크게 봤을 때 조건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랑 이거에 대한 문제랑은 거의 흡사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 같은 문제예요. 이거는 글 전체, 이거는 특정 부분, 이것도 특정 부분.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애매한데 이거 말고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기는 지문 관련 사례, 지문 관련 사례라고 설명을 다 해놓았거든요. 지문 관련 사례. 이게 뭐냐면은 철학 지문, 인문 지문, 심리 지문에서는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고요. 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보기로 제시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기가 이거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사례나 아니면은 보충 설명이거든요. 아니면 상반된 견해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글인데 B라고 하는 A와 상반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보기에 나오고 그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는 문제도 나오곤 하는데 그건 비중이 요새는 좀 적어요. 주로 요새는 봐서 알겠지만 전부 다 사례입니다. 사례. 여기 보면은 보충 설명, 사례, 여기 사례 문제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례에 적용하는 거. 지문에서 나온 이론을 사례를 통해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충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뭐 비슷해요. 반응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서로 다른 아니면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해 놓고 각자의 뭐 반응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A라는 사람의 사상이 주제였으면은 그 A라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긁어와 가지고 이제 그것과 지문을 비교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인문학 지문은요 물어보는 게 일단 단어, 어휘를 물어봐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 두 번째, 전개 방식을 물어봐요.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두 번째, 글의 내용을 물어봐요. 근데 글의 내용을 물어보는데 글 내용을, 그러니까 글 전체를 범위로 해서 물어보느냐 아니면 부분을 해서 물어보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분을 해서 물어볼 때는 그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해 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문에서 언급된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다른 사상 아니면은 추가된 설명을 가지고 윗글에 대해서 윗글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했겠지만 사실 1년짜리만 해도 되는데 내가 굳이 18년부터 20년까지 하고 있는 거는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했던 부분 가지고 오늘 지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